네, 2022 9월 모의평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위주로 볼게요. 깊이 있는 분석보다도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다음 과정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위주로 좀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얘는 그냥 지수 법칙이죠. 3회 빼기 4분의 1승 곱하기 3회 빼기 4분의 7승이니까 3회 빼기 4분의 8승 빼기 2승 9분의 1이겠네. 이 문제 쓰인 개념은 지수 법칙이죠. AX승 곱하기 AY승 이퀄 AX 더하기 Y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2번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를 구하면 6X제곱 더하기 4죠. F'1은 10이겠네요. 이건 그냥 미분법 계산이죠. 미분법 공식 다항함수의 미분법. 3번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등비수열에서 항의 비를 물어봤으면 이거 공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 4제곱은 얼마니? 이걸 묻고 있네요. 근데 지금 구할게 아래 4제곱인데 A2랑 A4가 곱한 게 나왔네요. 여기서 아래 4제곱을 끄집어내야죠. 그럼 공비가 A2에서 R 1번 A4에서 R 3번이니까 총 R 4번 곱해지고 초항은 2번 곱해지네요. 왜 초항을 생각하죠? 초항을 줬잖아요. 주는 항이 꼭 초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초항을 줬기 때문에 초항을 살려줘야죠. A1의 제곱 R의 4제곱이 36이네요. R의 4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4로 나누니까 9겠네. 이 문제는 많이 나온 거죠. AN이 등비예요. AN이 등비면 AM승을 AN K승으로 나눈다. 그럼 R의 N-K. R은 무조건 이때는 공비고 공비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네요. 구간함수의 연속성이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좌극한은 그리고 함수값은 우극한하고 같다. 1 더하기 5 빼기 A 이렇게 되겠네. 2A가 8, A가 4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간함수의 연속성. 구간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봤죠. 5번 극대랑 극소값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F'X는 6X제곱 더하기 6X 빼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6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1, 1, 2, 1. 아,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구나. 극대는 F-2겠구나. 이게 라지 M이겠구나. 그리고 극소는 F1 스몰 M이겠구나. 얘가. 그러면 극대 라지 M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결국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네요. 빼기 8 빼기 16 더하기 4, 3, 12 더하기 24 더하기 1 얘는 빼기 4 빼기 4 20, 21이네요. F1은 2 더하기 3 빼기 12 더하기 1이죠. 5 빼기 10이니까 빼기 7 빼기 6 두 개 더하면 15.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첫 번째 극대 극소와 미분이죠. 이거 하나 쓰였죠. 그냥 극대 극소와 미분. 누가 미분 잘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6번 앞에 문제들은 그냥 짧게 가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통분해야죠. 왜?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유 1 빼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으로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구하는 게 코사인인데 그걸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얘는 통분하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에 1 빼기 사인 세타 얘가 4겠네요. 그럼 귀찮으니까 사인은 S라고 쓰고 코사인은 C라고 씁시다. 그럼 얘는 C제곱분의 결국 C를 구하는 거예요. C. 그런데 지금 범위를 보니까 2사분면이네요. 2사분면이면 얼싸안고에 의해서 어떤 거죠? 코사인은 음수겠네요.
그럼 3, 4, 5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s의 1 더하기 s 빼기 s의 1 빼기 s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4인 거죠. 이거 정리하면 c제곱분의 s 더하기 s제곱 빼기 s 더하기 s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4 2s제곱이네요. 근데 우린 다 c로 고쳐야 되잖아요. 2의 s제곱인데 1 빼기 c제곱으로 고쳐야죠. 이게 4인 거죠. 이게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1 빼기 c제곱이 2c제곱이니까 3c제곱이 1이네요. 따라서 c는 빼기 루트 3분의 1이죠. 빼기 3분의 루트 3. 이제는 이게 절대값을 같은 걸 이제 줍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봐줬는데 정확하게 얼싸한 꼴을 알고 있니? 4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첫 번째 얼싸안고 얼싸안고 두 번째는 코사인 사인 제곱 더하면 1이 된다. 7번 A1은 마이너스 4이고 얘를 보니까 딱 봐도 얘 뭐예요? 얘 부분 분수로 그냥 분리할 수 있겠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지만 풀마 해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 망원급수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무한 등비급수에도 무한 급수에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빼기 얘는 그러면 A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는 n분의 1이래요. 근데 구할 게 뭡니까 지금? 구할 게 A13이에요. A13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A2분의 1 A3 빼기 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3이니까 빼기 A13분의 1이 되게끔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n 더하기 1까지 가니까 그것을 간 결과는 n분의 1인 1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A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빼기 A13분의 1이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13을 구하는 거니까 A13분의 1은 빼기 4분의 1 빼기 12분의 1 그럼 빼기 1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 빼기 3분의 1이죠. 따라서 빼기 3이겠네요. 4번이죠. 4번.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풀마 급수 쭉쭉쭉 해서 없어지는 급수 많이 나옵니다. 무한 급수에서도 미적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물어봤네요. 그냥 8번 보면 얘 0분의 0꼴이네. 그럼 일단 첫 번째 3차함수니까 빠르게 F0은 0이다. 그리고 F'0은 1이다. 두 번째 F1은 0이다. F'1은 1이다. 바로 나올 수 있죠. 너무 많은 정보를 줬네. 근데 숫자들의 관계를 좀 봅시다.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 0, 1, 0, 1이니까 결국 0하고 1에서 만난다는 거고 거기에서 프라임 값이 1이라는 거니까 3차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래프를 그리면 숫자들의 관계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죠. 그리고 2분의 1의 대칭이겠네요. 변곡점은. 그리고 여기서의 기울기가 1, 여기서 기울기 1이라는 거잖아. 그죠? 변곡점 대칭이잖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2분의 1이 변곡점이었네. 따라서 fx는 어떻게 된다? 추고차이 계수는 몰라요. x-2분의 1, x-1 이렇게 되는데 안 쓴 조건 하나만 쓰면 되죠. 이건 함수값 조건으로만 했으니까 프라임 값이 1인 거 안 썼잖아요. f'0을 써도 되고 f'1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럼 f'을 구해야겠네. 얘는 k에 곱의 미분이니까 하나씩 왕따 시키고 하나씩 왕따 시키고 다 곱해진 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f'0은 얼마? f'0은 k에 0 대입되는 건 다 없어지죠. 얘네 없어지네. 여기만 대입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1. 이게 1이다. 따라서 k는 2다. k 요 자리 대신에 그냥 2 집어넣으면 되겠네. f2 값 따라서 f2 값은 얼마? f2는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1이겠네요. 그죠? 6이겠죠. 2번이고 이런 문제 짧게 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0분의 0꼴 이런 거에서 짧게 풀어야지 뒤에서 좀 시간을 쓸 수 있죠. 미분계수의 정의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의 특히 대칭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다. 변곡점이란 용어는 쓰지 않지만 요즘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죠. 확통이들도 알 거예요 아마. 변곡점은 아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대칭성을 물어보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죠 이제. 수직선 위,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속도, 가속도, 뭐 위치와 적분, 미분 하는 거. t는 k에서 가속도를 물어봤네요. 가속도는 v 프라임이잖아요. 빼기 12t 제곱 더하기 24t 쓰고 가야죠. 가속도가 10이니까 k에서 빼기 12k 제곱 더하기 24k가 가속도 12다. 그럼 12 나누면 빼기 k 제곱 더하기 2k는 1이겠네. 이거 그냥 암산 되죠. 따라서 k는 1이겠네. k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k는 1이니까 시각 t는 3k라는 거는 그냥 t는 3이라는 거고, t는 4k라는 건 t는 4네요. 거기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3에서 4까지 절대값 vt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얼마니? 이게 목표예요 최종. 근데 v를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3에서 4까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기울기 그 최고차이 양수인 게 보기 편하잖아요. 4로 묶고 t 세제곱 빼기 절대값이어야죠.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절대값 dt 이렇게 되겠네요. 4를 뺀 거예요. 4로 4t 세제곱 빼기 12t 제곱이랑 같잖아요. vt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네요. 요 그래프 금방 그리죠. 요 그래프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가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영역은 3에서 4까지잖아요. 어차피 양수인 부분만 되겠네요. 따라서 4의 4배에 3에서 4까지 절대값 그냥 벗겨줘도 되는 거죠. 절대값은 페이크였네. 그럼 4에 4분의 1 t 4제곱 빼기 t 세제곱 계산이 살짝 들어가네요. 해야죠 뭐. 4에 4분의 1에 이런 거 무지성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식을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 혹시 간단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막 258, 막 64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256 이런 거. 일단 식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4와 4분의 1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 하나 남고 괄호 치고 빼기 4 곱하는 거 잊지 말고 이런 거. 4의 세제곱 빼기 3의 3승. 이렇게 하면 4의 4제곱 없어지고 봐봐요. 무지성 계산 안 하니까 더 계산이 편리해지잖아요. 지금 더하기 4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3의 3승으로 또 묶여지네. 계속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3의 3승 27이네. 끝. 27 3번.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식을 세워보면 이게 간단해진다고. 쉬운 문제도 그래서 해설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첫 번째, 여기서는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죠. 속도, 가속도와 미분. 그리고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 변화가 된다.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결국에는 위치 변화를 구하는 건 정적분으로 할 수 있다.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이다. 거리는 속도 절대값의 적분이다. 10번 사인 함수네요. 사인 함수면 주기성, 대칭성, 최대 최소가 중요한 거죠. 세 가지 포인트. 그때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는 뭐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 삼각형 OAB의 넓이. 일단 넓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주기를 먼저 합시다. 왜? 주기성을 따져야지. 사인 그래프니까. 이 파이를 그러면 b 파이로 나누겠네요. b분의 2겠네요. 주기가. 그런데 지금 어차피 넓이를 구해야 되면 높이 곱하기 밑변이 필요한데 밑변이 ab잖아요. 아니 밑변이 그냥 주기네. b분의 2. 높이는 그냥 a잖아요. a 양수인가요? 양수 맞네요. 그죠? 양수. 따라서 넓이 5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분의 2 곱하기 높이 a다. a는 5b네. a는 5b라는 식 하나 나왔어요.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필요해요. 식 나머지 1개는 안 쓴 조건 기울기 곱에서 나오겠네요. 5a 기울기 5b 기울기 곱이니까 a의 좌표 b의 좌표를 알아야겠네요. 그럼 a의 좌표는 차분하게 구하면 4분의 1 주기잖아요. 하나 둘 셋 아닌가요?
4분의 1 주기죠. 4분의 1 주기니까 4b분의 1이니까 b분의 4b분의 1이니까 2b분의 1이겠네요. x값이 2b분의 1 콤마 a. 그리고 b값은 그거에서 한 주기를 더 갔으니까 2b분의 5겠네요. 2b분의 4를 더하니까 콤마 a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5가 0,0이니까 5a 기울기랑 5b 기울기인가요? 5a 기울기, 5b 기울기. 그러네요. 5a 기울기는 2b분의 1 그리고 a 2ab. 얘는 2ab. 5b 기울기는 2b분의 5 a니까 a 곱하기 5분의 2b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a가 이미 5b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얘는 10b제곱. a가 5b인 게 밝혀졌어요. a가 5b인 게. 그러니까 얘는 2b제곱. 2b제곱. 두 개를 뭐 하래요? 곱하래요. 20b제곱이 4분의 5다. 그러면 b제곱이 나오겠네요. b제곱이 16분의 1, 4의 제곱분의 1이죠. 이것도 4의 제곱분의 1로 쓰면 바로 4분의 1 나오잖아요. 4분의 1이고 a는 4분의 b제곱이 얼마예요? 아, b 4제곱이구나. 4제곱. b 4제곱이니까 b 4제곱이 4의 제곱분이니까 얘는 16분의 1이죠. 16분의 1. 2분의 1이겠네. 2분의 1이고 a는 얼마? 얘는 2분의 5겠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네. 더하면 3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세 가지 챙깁니다. 특히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성, 그리고 대칭성. 6월 평가원에는 이거 다 물어봤죠. 최대 최소 15번에서 다 물어봤잖아요. 수능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없어요. 어차피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주기성, 대칭성을 이용해서 4분의 1 주기 구하고 A, B 좌표 구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다. 11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 f1은 0에서 1까지 ft, dt 어쩌고라고 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네요. 미분할 준비해야죠. 그러면 항상 미분한다. 그리고 아래끝 위끝 같게 만든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일단 푸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아래끝 위끝 같게 만들어 봅시다. f1은 2 더하기 a 더하기 3a. 이거 어떻게 푸는지가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죠. 이런 거는 f1은 2 더하기 4a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f1이 어느 값이라고 줬잖아요. 2 더하기 4a 값을 그냥 준 거고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fx를 구해야 되겠네요. 식을.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해야죠. 왜? 이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합니다. 두 번째는 미분. fx 더하기 xf'(x) 고배 미분 6x제곱 2ax 더하기 fx. 예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fx니까. 그럼 f'x를 구할 수 있죠. f'x는 조심할 거. x로 나누고 싶은데 나누는 거 좋은데 반드시 0인 거 체크해야 된다. 사소하지만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소용이 있을 수 있어요. 6x 더하기 2a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x 제곱 더하기 2ax고 적분 상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f1 값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적분 상수를 결정하죠. 1을 넣으면 얘는 3 더하기 2a가 되는데 그 결과가 2 더하기 4a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고 2a를 더해줘야겠네요. 이게 fx가 완성된 거죠. 그럼 끝났네. f1 값 안 쓴 조건 이거 안 썼잖아요. 이식 해석 안 했잖아요. 이식 해석하면 이제 끝나네요. 미지수 한 개예요. a만 구하면 끝납니다. f1 값은 2 더하기 4a. 2 더하기 4a라는 거는 0에서 1까지 fx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빼기 1 이거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x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얼마? 3a.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우리가 구할 게 뭐였죠? a랑 f3 아닌가? f3. f3은 a가 2니까 따라서 fx가 결정이 되네요. 3x 제곱 빼기 4x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4 빼기 1이니까 f3인가요? 구할게. f3이네요. f3은 얼마? 9, 3, 27 빼기 12 빼기 5 10 두 개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a랑 8이겠네. 8 짧게 이런거. 그래서 이 문제 쓰인 개념 첫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어떻게 해석한다? 함수 자체의 그래프를 물어본 게 아닌 이상 아래 끝 위 끝 같아서 0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미분한다. 거의 풀이법이 정해져 있죠. 이거는. 두 번째, 부정적분 나왔어요. 부정적분 할 때 적분 상수를 결정해 줘야 된다. 부정적분. 12번 반지름이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이거 딱 봐도 사인 법칙이네. 이거 첫 줄 읽자마자 알 수 있어야죠. 왜? 원에 내접하고 반지름이 길이까지 줬으면 사인 세타분의 변의 길이는 2r 이거 쓰겠네요. 그냥 아예 힌트를 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사인 BCD가 또 각 BCD 이 모르면 세타라고 둡시다. 이 각이 좀 중요하네. 이거의 사인 값을 물어봤네. 그러면 BD 길이가 나오잖아요. 마침 BD 길이 구하라고 했네. 그럼 CD 길이 구하면 끝나겠네요. BD 길이는 너무 쉽죠. BD 어떻게 구해요? 사인 세타분의 BD. 이렇게 BD가 포함된 식이 나와야 돼요. 그 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인 법칙을 해석하면서 나오겠죠. 이게 2 곱하기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지름 4루트 7. 따라서 BD는 얼마? 사인 세타, 이게 세타라니까. 이게 세타니까 BD는 4루트 7 곱하기 7분의 2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8이겠네. 8. CD 구하면 끝납니다. CD 구하려면 여기 사인 값 알면 끝나겠네요. 이게 만약 알파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인을 구하기가 좀 껄끄럽네. 알 수 있는 이 삼각형 BCD에서 알 수 있는 각도를 좀 구합시다. 이 각은 3분의 2파이죠. 왜? 이거 알고 있어야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각들의 합은 파이가 됩니다. 원주각의 성질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럼 얘도 세트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공통 과목이잖아요. 사인의 덧셈 정리를 쓰지 않는 이상 그것의 사인 값을 직접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도 답은 나오겠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의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사인 법칙, 왜냐면 그 사인 덧셈 정리는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통 과목에서.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없다는 거네. 얘를.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코사인 법칙밖에 없네. 사인 법칙 안 되면 코사인 법칙 써야죠. 아, 여기서 직각삼각형 찾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굳이 나오려면 원의 중심하고 얘가 현이니까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CD 길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그게.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겠네요. 도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직각삼각형이 안 보이면. 그러면 CD 길이를 만약에 x라고 두면 주변 각들 알고 있는 각은 세타나 아니면 3분의 2파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겠네. BD 길이가 8인 거 알고, 혹시 BC 길이 알면 끝나겠네요. BC 길이 알 수 있어요? 아니, BC 포함된 삼각형을 봐야죠. 삼각형 ABC 나오잖아요. 거기서 3분의 파인 거 나오네. 그러면 CD 길이는 얘는 뭘로 구한다? 코사인 법칙으로. 근거. 왜 코사인으로 간다고 지금? 사인 법칙을 쓰려고 했더니 사인 알파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인 알파 값 알려면 사인의 덧셈 정리 써야 된다니까요. 범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항상 대고 가야 돼요. 무지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8이고, BC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분 BC가 2R 4루트 7하고 같다. 따라서 BC 길이는 4루트 7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얘는 2루트 21이 되겠네요. 얘가 2루트 2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바이 코사인 x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1. 얘는 대각 2루트 21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1이죠. 84. 살짝 암산했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8x는 84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8x.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제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빼기 20은 0이네요. 11 예쁘게 되네. 그리고 빼기 노 이렇게 되겠네. 10 빼기 2니까 그죠? 따라서 x는 2겠네요. 다 구했네요. 하나가 8이고 하나가 2니까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10이겠네. 10. 근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사인 덧셈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데 그냥 이 알파가 얘가 파이 빼기 세타 더하기 3분의 2파이잖아요. 이게 그럼 얼마예요? 얘가 3분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그럼 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네. 어떻게 구하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삼각형 덧셈 정리예요. 이거는 물론 미적분 선택한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알파 3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분의 CD 길이는 2R 4루트 7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합시다. 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는 사인 덧셈 정리하면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인 세타는 이미 알아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1 루트 1 빼기 여거의 제곱이죠. 49분의 28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 49분의 21 7분의 루트 21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7분의 루트 21 빼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7분의 2 루트 7 구할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 구하면 2 없어지고 여기 루트 21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7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루트 7 하나 남고 그리고 루트 7 없으니까 루트 3 남고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2 루트 7분의 루트 3 빼기 7분의 루트 7이겠네. 그죠? 그럼 얘는 2 루트 7로 약분하면 루트 3이 아니라 3이죠. 3 그냥 3이죠. 루트 3 루트 3 곱하니까 2 루트 7분의 3 굳이 해야 되나? 해봅시다. 그래도 2 루트 7분의 3 빼기 7분의 루트 7이에요. 그럼 얘는 14분의 3 루트 7 유리한 거예요. 14분의 3 루트 7 빼기 2 루트 7이겠네요. 14분의 루트 7이구나. 사인 알파가 따라서 14분의 루트 7 분의 CD 길이가 얘가 2R 4루트 7이라는 거죠. 따라서 CD는 얼마? 14분의 47 28이니까 2 똑같이 나오네요. 굳이 이렇게라도 구할 수는 있어요. 답을 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도. 예비평가 21번 풀 때도 한번 사인 덧셈 정리 보여준 적이 있어요. 사인 덧셈 정리로도 가끔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는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출제율은 사인 법칙이죠. 철저하게 그냥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번외편으로. 혹시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게. 그럼 이렇게 해야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두 가지 다 썼어. 그리고 세 번째는 사각형에서 원점 공부해 둡시다. 원에 대한 지식들. 몰라서 틀리는 경우 종종 발생해요. 한각 세타면 그 대각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원주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은 중3 교과서 찾아보세요. 자, 13번.
13번 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무작정 식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등차 수열은 평가는 그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리게끔 낼 수 있어요. 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수열은, 특히 등차 수열은 그림으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가번 조건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절대값이 같대요. 근데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다루지 않았나요? 기출에서. 등차 수열이 이렇게 가다 보면 직선의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절대값이 같대. 아니 그러면 부호가 다르겠네요, 무조건. 부호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그죠? 그 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공차는 무조건 여기서 양수라는 거죠. 왜? 초항이 음수니까. 초항이 음수고 양수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절대값이 같아버리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얼마고? 3칸이고. 그 차이가 3칸이 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를 식으로 갈 거예요. am하고 am 더하기 3의 합이 0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식으로 갈 거냐고요. 아니,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거를. 왜? 지금 미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d도 몰라, m도 몰라.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뭔가 이득이 될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수열은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등차 수열은 복잡한 조건이 나올수록. 나번 조건을 보니까 모든 자연수행에 대해 뭐라고? 모든 자연수행 하나도 빠짐없이. 좀 특이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조건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럼 얘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해석하면 뭐예요?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은 없지만 해석하는 틀은 항상 나왔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합한들, 음수부터 출발한 애를 아무리 합한들 뭘 넘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100을 넘으면 안 된다. 결국 뭐에 제한을 둔 겁니까, 이게? 공차에 제한을 둔 거죠. 공차가 무작정 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차가 양수인 거는 팩트예요, 지금. 그럼 공차가 막 커질 수 있어요. 지금 구할 게 뭐야? 자연수 D예요. 자연수 이런 거 조심하고. 자연수예요. 자연수 D 중에 막 커지면 안 된다. 공차는 제한이 있다. 왜? 그 합이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100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잘못 말했네요. 공차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하게는 일정 수 이상으로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어차피 자연수 합이니까 나열합시다.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런 틀은 맨날 나왔잖아요. 귀납 추론하는 거, 옛날 나형 기출, A형 기출에 격자점 세고 이런 것들 다 이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기출도 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D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45부터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3, 빼기 42 벌써 탈락. D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3개만 해도 벌써 마이너스 100 그냥 넘어가. 그냥. D는 2, 빼기 45, 빼기 43, 빼기 41. 잠깐, 여기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처음 나온 거 아니죠? 맨날 나오는 기출이죠, 이런 거.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 안 나옵니다. 안 되죠, 얘도. 그럼 좀 많이 키워도 되겠네. D를 한 10까지 키워볼까요? 빼기 45. 아,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빼기 25, 빼기 15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합치면 빼기 80. 아, 벌써 100 넘네. 10도 안 돼. 한 13? 13까지 한번 가볼까? 13 가보면 빼기 10, 45. 13 더하면 빼기 32. 13 더하면 빼기 19. 13 더하면 빼기 6. 이건 좀 될까요? 빼기 77. 이거 더하면 빼기 91. 빼기 97. 좀 보이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13? 14가 되면 모르겠어요. 여기가 97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14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45. 하나만 더 가는 거니까 빼기 31. 하나 더 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7.
하나 더 가야 되니까 얘는 빼기 3. 규칙도 나올 수 있겠네. 얘는 플러스 2만큼 되고 얘는 플러스 1만큼 되고 얘는 플러스 2만큼 되고 플러스 3만큼 되겠네요. 왜? 공차가 계속 누적되니까. 얘는 0이고 얘는 얼마가 될까요? 빼기 76. 여기까지는 빼기 93 얼마죠? 빼기 83. 그죠? 다시 빼기 76이고 얘는 빼기 83. 빼기 93. 빼기 96이네. 아까 얼마였죠? 빼기 97이었죠. 빼기 96도 되네요. 많이 가도 되겠네.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1차이밖에 안 날 리가 없는데? 빼기 77이고 얘는 빼기 90. 계산 잘못했네요. 빼기 102. 빼기 100이에요. 얘는 안 되네. 얘도. 왜냐면 너무 작잖아.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안 되네. 그런데 여기선 되죠. 여기선 되죠. 여기선 얼마로? 빼기 96으로. 빼기 76 빼기 93 빼기 96이니까 얘는 되는 거죠. 14부터 되겠네. 근데 문제가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가번 조건은 뭐예요? 결국 가번 조건 아까 해석했잖아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애가 존재해야 돼요. 3칸 떨어져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3칸 떨어진다는 건 D가 14일 때 3칸. 여기서 3칸의 의미는 42 증가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 숫자들 42를 넣어봐요. 절대값 같아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가번에 의해서 틀렸네. 택도 없죠. D는 15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45고 얘는 고정이고 1 증가했으니까 얘는 빼기 30. 2 증가하니까 빼기 15. 3 증가하니까 0이에요. 15일 때. 그러면 여기서 3칸의 의미는 45인데 45를 넣으면 절대값이 같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16은? 17은? 그러면 보세요. 나번 조건은 뭐라고? 나번 조건을 제대로 해석했어야 돼요. 공차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차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커졌잖아. 공차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나번은 어느 정도는 커야 된다. 이미 어느 정도 컸잖아. 이미 컸잖아요. 어디서부터? 14가 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번 조건은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나번 조건 안 써도 되는 거죠. 이제 D는 14부터는 가번만 따지면 돼. 왜냐면 나번은 이제 무조건 성립해. 이미 그 공차의 경계는 넘었어요. 그럼 나번은 볼 필요도 없고 더해서 3칸을 더해서 절대값이 같아지는 게 있냐 이것만 봐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계속 3개가 남아요. 그 다음에 계속 더 커지면 2개 남을 거고 음수인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A1 하나만 남겠죠.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제 일일이 다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45고 규칙이 나오잖아요. 빼기 29고 여기는 몇 증가했죠? 2 증가했잖아요. 빼기 13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럼 여기서 3칸의 의미는 48이에요. 여기서 3칸의 의미를 화살표로 씁시다. 48이야. 48 더해서 되는 게 있냐고요 지금. 없죠. 뭔가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일반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7은 빼기 45고 얘는 빼기 28이고 빼기 11이고 좀 더 나열해 봅시다 한번. 여기서 3칸의 의미는 얼마? 여기서 3칸은 51이죠. 여기서 3칸은 51입니다. 51을 더 한다고 얘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안 되네요. D는 18. 51을 각각에 더해봐요. 절대값이 같아지나? 절대 안 같아지지. 절대 안 같아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45인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죠. 3칸 더해가지고
3칸 더해가지고 45가 된다는 거잖아요. D가 30으로 정해져 있네. 그럼 D는 30은 무조건 되는 거네요. 30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칸에도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규칙을 찾았어. 다 할 필요가 없어. 18까지도 할 필요가 없죠. 자, 보세요. 여기는 D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45가 M일 때, 이때는 D가 30인 거 이미 찾았어요. 이미 찾았어요. 이미 찾았다고요. 두 번째, 이번엔 두 번째가 지금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5에서 D를 더한 거죠. D를 더한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3D를 해서 뭐랑 같아져야 돼요? 다시 잘 따라야 돼요. 여기 이게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이번에는 절대값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항의 절대값 갖고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45 빼기 D로 같아져야겠죠. 그죠? 이런 D는 얼마예요? 4D고 5D는 90이니까 D는 18이겠네. 그러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두 번째 항의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게 이거를 일반항으로 쓰면 얼마나 복잡해지겠냐고. 이렇게 나열을 해봐야지. 식을 쓰더라도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써야죠. 그게 평가원에서 항상 요구하는 거였잖아요. 응? 수열 문제에서. 세 번째 항도 가능하죠. 지금 세 번째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번째는 없어요. 네 번째는 없습니다. 왜냐면 네 번째라는 가능 세계는 없어. 왜 네 번째까지가 네 번째 마지막이 14였어. 근데 14가 안 됐잖아. 그럼 세 번째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5 더하기 2D예요. 그거에다가 3D를 더해서 원래 뭐랑 같아져야 된다? 45 빼기 2D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5D, 7D는 90이네. 아, 이게 있겠냐고. 7D가 90인 게 되게 자연수인데 없죠. 그럼 30하고 18밖에 없겠네. 48. 응? 이런 문제를 그냥 무작정 막 실무 많이 푼다고 이런 거를 막 풀어요? 응? 평가원의 코드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계속 연습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 나열을 옛날 기출에 많아요. 특히 나형 30번에 A형 30번에 일반항을 세우더라도 일반식을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나열을 한 다음에 일반항을 세워야 돼요. 그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 그런 거를 피해 가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당황을 하는 거예요. 13번인데도 왠지 13번 많이 맞추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문제 쓰인 개념 첫 번째, 수열은 뭘로 본다? 그림으로 본다. 그림. 수열은 철저하게 그림이다. 일단 그림으로 가야 된다. 왜? 식을 세우면 복잡하게끔 일부러 낸다고요. 평가원은. 왜?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나열해서 이거를 시각화할 수 있니? 규칙을 찾을 수 있니? 일반화 시키더라도 나열을 통해서 시킬 수 있니? 그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등차수열에서 공비가 갖는 개념, 건너뛰기잖아. 이런 거 교과서에 다 있잖아요. 건너뛰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 그런 그림 그려본 사람들은 이런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절대값은 케이스 분류한다. 결국 플러스인 케이스, 마이너스인 케이스. 절대값이 같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두 개의 합이 0이 된다. 0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등차 수열은 직선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과서에서 일일이 등차 수열의 각 항들을 찍어보게끔 시켜요. 생각 열기나 심화 생각에서, 생각 심화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해봤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주절주절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짧게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데서 시간 쓰면 안 돼요. 네, 이어서 14번부터 테이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4번은 다음에 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